본 사연은 우루과이 출신 공항 운영 전문가 라파엘 벤티노 씨가 보내주신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 심정은 사막 한가운데에 우물 하나 들고 나선 사람 같았습니다. 우루과이. 남미에서도 그다지 주목받지 않는 조용한 나라. 몬테비데오 국제공항에서 저는 10년 넘게 일해온 그냥 그런 공항 운영자였습니다. 항공사와의 일정 조율, 탑승 게이트 운용, 수화물 시스템 점검 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가끔은 공항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위한 공간인가라는 생각을 하곤 했죠. 그 답은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5년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고 흐름이 매끄러웠고 사람들의 태도가 친절하면서도 단호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운영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절차를 반복하는 직원이 아니라 비행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전문가였죠. 그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우루과이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봤던 것들을 제 업무에 녹이려 애썼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죠. 라파엘, 왜 그렇게까지 해? 여긴 그냥 소형 공항이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모두가 효율만 따지고 기존 방식만 고수할 때 저는 마음속에 한국에서의 그 장면들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로 세계를 움직이던 그 나라가 전면적으로 탈석유 시대를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선언의 상징이 될 도시가 바로 네오메니오엠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된 탄소 중립 국제공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발표됐고 수십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공개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거대한 기업들이 줄지어 뛰어들었고 경쟁은 무서울 정도로 치열했죠. 각 나라의 자존심을 건 첨단 기술 대결. 그 경쟁의 구도에서 우리 우루과이의 작은 운영팀이 설 자리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쩐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는 꿈일 수 있다. 누군가는 그 사막 위에 진짜 사람을 위한 공항을 만들고 싶어 할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우리 팀과 정부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기술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허무맹랑하다며 거절당했죠. 공식 통로로 등록된 기업도 아니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우루과이 정부조차 그건 꿈이야, 라파엘이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봤던 그 자부심과 운영의 본질에 대한 신념이 제 안에서 자꾸만 저를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냈고 현지 항공 관련 기관에 자료를 번역해 보내고 한국에서 연수받은 경험을 강조하며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연결을 제안하는 팀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답장이 왔습니다. 우루과이 벤티노 씨, 귀하의 제안은 독특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대상자로 등록하겠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된 건가? 그렇게 전 세계 거대 기업 사이에 우루과이 공항 운영팀이란 이름이 단 하나의 소규모 팀으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비행기 몇 대 취급하는 나라가 어디서 감히? 비웃음과 경멸은 쉴 틈 없이 쏟아졌고 저희 팀 내부에서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라파엘, 이건 너무 무모해.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낄 수 있다고 진짜 믿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건 일이었고 진심이 있는 협력이 기술보다 강하다는 걸
언젠가는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5명의 작은 팀을 이끌고 아랍의 그 뜨거운 바람 속으로 사막의 모래 폭풍을 가르며 사람을 잇는 공항이라는 이상을 품고 네오메니오엠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꿔놓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마치 거대한 숨결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눈부신 햇살, 그리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크레인들과 고층 건물의 뼈대들. 분명히 공사 현장이었는데 묘하게 장엄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곳은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짓고 있는 현장이었죠.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받은 건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시였습니다. 아, 우루과이 팀. 아, 그래요. 미국, 프랑스, 영국의 거대한 컨설팅 그룹 부스는 최신 장비와 수십 명의 인력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발표장에는 드론, VR, AI 기반 공항 운영 시뮬레이터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반면 우리에겐 노트북 5대와 손으로 그린 도면 몇 장뿐이었죠.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오히려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곧 따라잡힐 수 있어도 마음은 따라 할 수 없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숙소에 모여 팀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죠. 우린 기술로 승부하러 온 게 아니야. 우리는 공항이 무엇을 위한 공간인가를 보여주러 온 거야. 그리고 다음 날부터 우리의 프로젝트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현지 사우디 노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45도 넘는 더위 속에서 일하는 그들은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고 이 공항이 완성되면 당신 가족은 어떤 변화를 느끼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먼 길을 다니셨어요. 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긴 아직 낙타보다 느린 세상이야. 그 말이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안서를 다시 고쳤습니다. 최첨단 기술, 자동화 시스템 대신 이 공항은 미래를 향한 약속이자 뿌리 깊은 문화를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중심에 세웠죠. 입구에는 전통 아라비아 건축 양식을 살리고 대기 공간엔 가족 단위 휴게소와 지역 장인의 공예품 전시관, 그리고 각종 다국적 언어를 사용하는 안내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동안 우리와 사우디 현지 직원들 사이엔 작은 연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한 사우디 직원이 제게 다가와 이슬람식 전통빵인 크부즈와 향신료를 담은 차를 건네주며 웃더군요. 당신들은 다르네요. 다른 팀들은 우리를 직원이라 부르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동료라 부르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던 어느 날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막의 더위는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저희 팀 중 한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고 또 한 명은 멀미와 두통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어요. 현장의 긴장은 곧 내부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우린 준비가 부족했어. 이건 무리야. 다들 우리를 무시하는 이유가 있잖아. 이건 쇼가 아니라고. 저도 흔들렸습니다. 진심과 철학이란 말이 이 현실 앞에선 너무도 무력해 보였죠. 그때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료 옆에서 사우디 직원 하나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철수할 거면 지금이에요. 근데 만약 이게 진심이라면 우린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진짜로 이걸 믿고 있나? 단순한 제안서 한 장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항이란 철학을 내 인생을 걸 만큼 믿고 있나? 그날 밤 저는 팀원들을 모아 다시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오기 위해 한국에서, 우루과이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계약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우리끼리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의. 다음 날 현장에 복귀한 저희 팀은
자원봉사처럼 사우디 현장 인력들과 함께 자재를 나르고 도면을 수정하고 때론 언어가 안 통해도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어요. 이건 공항을 짓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는 거다. 그리고 사우디 정부의 실무 담당자가 저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방식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진심은 결국 언어도 국적도 뛰어넘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면 프레젠테이션이다. 긴 여정의 끝이 보인다는 희망보단 점점 다가오는 거대한 벽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왔다. 최종 발표 대상자는 세 팀이었다. 미국의 에어로젠, 프랑스의 앙트랑스 인더스트리, 그리고 우루과이 벤티노 팀. 내 이름이 명단에 실린 것을 보고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다. 진심이 통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냉정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기술력의 차이는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드론과 가상현실로 구현한 공항 운영 시뮬레이션을 들고 나왔다. 우리는 사우디 장인이 만든 미니어처 공항 모형, 그리고 크레용으로 그린 도면을 손에 들고 있었다. 라파엘, 우리 진짜 이걸로 되는 걸까? 동료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묻던 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보여주려는 건 기계가 아니라 마음이야. 사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지. 우리는 발표 때 사용할 영상을 직접 만들었다. 고급 편집 프로그램도 촬영 장비도 없었다. 현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과 현장에서 아이들이 그려준 낙타와 비행기 그림이 전부였다. 그 영상의 클라이맥스에 담긴 건 사우디 청년 압둘라의 이야기였다. 어릴 적 우리 아버지는 사막의 별을 보며 바람을 읽었어요. 난 공항에서 별을 보며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그 별이 날 이끌어줄 수 있도록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프레젠테이션의 중심에 두었다. 공항이 단지 이착륙의 장소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그런데 발표 하루 전 하늘이 변했다. 아침부터 거세게 불던 바람은 오후가 되자 모래먼지로 바뀌었고 곧이어 몰아치는 사막 폭풍은 마치 우리를 조롱하듯 준비해둔 장비들을 모조리 집어삼켰다. 캠프형 텐트는 찢어졌고 공들여 만든 프레젠테이션용 모형은 바닥에 구르고 비상발전기는 과열로 꺼져버렸다. 우리는 망연자실했다. 폭풍 속에서 자료를 지키려던 동료 알레한드로는 팔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고 사막 모래의 기침을 멈추지 못한 마리아는 링거를 맞아야 했다. 그날 밤 회의실 대신 어둡고 덜컹거리는 컨테이너 안에서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때 사우디 직원 무사드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건가요? 장비가 무너지면 사람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당신들 말했잖아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마치 내가 해줘야 했던 말이었는데 내가 잊고 있던 걸 그가 일깨워준 느낌이었다. 좋아.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나는 말했다. 우리 팀은 부상을 입은 동료들을 쉬게 하고 남은 인원으로 밤새 손으로 도표를 다시 그리고 무사드와 동료들이 제공한 낡은 프로젝터에 맞춰 영상을 다시 편집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미국 팀은 무인 운영 시스템을 드론으로 시연했고 프랑스 팀은 공항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설계해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무대에 섰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유창하진 않지만 정성을 담아 준비한 아랍어로 첫 말을 꺼냈다. 저는 라파엘 벤티노입니다. 저는 우루과이에서 왔고 공항에서 매일 아침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화면에 흐르는 영상 속엔 사막 한복판에서 천막을 붙잡고 웃고 있는 사우디 현장 노동자들, 비닐로 모형을 덮으며 애쓰던 우리 팀, 아이들이 그린 낙타 위에 비행기 그림이 이어졌다.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 공항은
비행기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출입구입니다. 낙타가 별을 따라 길을 찾던 시절, 지금은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 길목에 마음을 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문장을 띄웠다. 우리는 공항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을 잇는 길을 만듭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았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앞줄에 앉아있던 사우디 교통부 고위 관계자가 천천히 손을 들어 박수를 쳤습니다. 곧 이어 하나 둘 박수가 이어졌고 마침내 전원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나는 숨을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공항 프로젝트의 박수가 아니라 우리가 흘린 모든 땀과 진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진심, 어느 쪽이 선택받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여정에서 결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발표가 끝나고 박수는 받았지만 경쟁팀들도 훌륭했습니다. 미국 팀의 기술력은 말 그대로 공항의 미래였고 프랑스 팀의 감각적인 디자인은 사막이라는 공간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여주는 기술보단 전달하는 마음을 선택했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 이후 저는 팀원들과 마지막 회식을 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그곳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사우디의 무사드, 파드와 같은 현지 직원들도 자리를 함께했고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믿기지 않아. 마리아가 웃으며 말했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사우디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저를 긴급히 부른다고 했습니다. 긴장된 얼굴로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정부 실무진과 각국 대표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카메라와 기자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력도 규모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이 공항이 사람을 위한 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루과이 벤티노 팀을 네옴 국제공항 프로젝트의 최종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우리가. 뒤에 앉아있던 마리아가 제 손을 꽉 잡았고 알레한드로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됐다 됐어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숙이고 벅찬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은 계획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 사람들과 함께 이 공항을 짓기 위한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착수된 이후 저희는 사우디 현지 인력과 공동 설계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첫 삽을 뜨는 날, 저는 가장 먼저 그 땅 위에 작은 태극기 인형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건 제가 인천공항 연수를 마치고 한국의 한 직원이 선물로 건넨 것이었습니다. 작은 기념품이었지만 저에겐 비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라파엘 씨, 공항은 단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 아니에요. 공항은 사람의 마음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그 말은 그 이후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항이라는 철학은 결국 이곳 사막 한가운데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저희는 매일 현장에서 일하며 공항 운영 시스템을 사우디 현지 문화와 접목하는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기도 시간을 고려한 대기동선, 가족 단위의 프라이버시 존, 그리고 사막 특유의 기후에 맞춘 자연 냉각 시스템 등
그건 단지 기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이해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인천공항에서의 그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게 커피를 건네던 직원의 웃음,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가 달려와 도와주던 시스템, 그 속에 흐르던 사람에 대한 존중. 저는 한국에서 받은 그 경험을 이곳 사우디에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무사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계속 한국 얘기를 해? 그 나라는 너에게 어떤 의미야? 저는 대답했죠. 내가 처음으로 운영이란 무엇인가를 배운 곳이었거든. 그때 내가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그 말을 들은 무사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 사막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혼자 일기를 썼습니다. 라파엘의 다이어리. 나는 한국에서 공항의 철학을 배웠고 우루과이에서 그 철학을 키웠으며 사우디에서 그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막 위에서 그 씨앗은 약속이라는 이름의 나무가 되어 자라기 시작했다. 지금도 그 프로젝트는 진행 중입니다. 네옴 국제공항은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기반 초대형 공항으로 완공될 예정이고 그 중심엔 한국에서 온 작은 영감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협력과 믿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작은 나라, 작은 팀, 그러나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한 그 철학이 세계를 바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한국의 공항 한편에서 내게 건네준 한 잔의 따뜻한 커피, 그 작은 친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대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일 수 있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있었나요? 사막 위에 핀 이 약속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따뜻하고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사연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요.